내년 2월에 있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차례 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권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니 차기 대선판 중심에 한국이 가장 큰 이슈로 올라왔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대선 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선 6개월 전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올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30.3%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간자르 프라노워 주지사가 26.9%로 그 뒤를 이었고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25.3%의 지지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 자원부국, 세속 이슬람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 인도네시아. 과연 어떤 인물이 대권을 거머쥘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특히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여당과 야당 모두 한국을 계속 거론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자신이 임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한 수도 이전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조코 위의 임기는 2024년 10월 2일까지인데 임기 만료를 대략 두어 달 앞둔 내년 8월에 새 대통령궁에 서 있겠다고 선포했을 정도로 임기 내에 수도 이전을 무조건 마무리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조코위는 특히 수도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왔고 한국은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도시건설, 첨단기술, 문화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원팀 코리아는 총 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을 비롯해 자카르타 경전철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이전에 관한 투자는 다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자 규모도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간자르 프라노워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으로 그가 당선된다면 수도 이전을 비롯한 조코위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바스웨단 전 주지사는 다릅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을 비판해왔고 바스웨단이 당선된다면 조코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물론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여당의 대선 주자는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입니다. 프라노워는 최근까지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한 징계로 인도네시아의 유치권이 박탈되자 프라노워의 지지율도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5월부터 U20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와 앙숙인 이스라엘이 본선에 진출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이 입국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를 가로막는 이스라엘과는 외교관계도 맺지 않고 있을 정도로 강경한 나라입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포츠와 정치를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지만 그런데 간자르 주지사는 여론을 모른 채 이스라엘 팀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슈가 커지자 국제축구연맹이 인도네시아 U20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했는데요. 그런데 U20 월드컵 개최권 박탈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U20 월드컵 유치권 박탈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간자르 주지사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고 주지사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최종 후보군을 추측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간자르 주지사의 자책골로 현 국방부 장관이자 야당인 그린드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지지율이 26.7%에서 30.3%로 올라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조코위 대통령과 간자르 주지사 모두에게 찜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다시 대권을 쥐기 위해 대선에 뛰어든 70세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자 인도네시아 그린드라당 총재, 그가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투룰 라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각성당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70세인 프라보워 총재는 국민각성당의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할 것이란 시그널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이슬람 정당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치판에서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간자르와 아니스 후보와 비교해 나이가 많고 정치 경력은 풍부하지만 뚜렷한 정치적 아이디어나 정책은 없이 한국과의 방산 사업에 모두 제동을 거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한국 KF-21 공동사업을 제껴두고 갑자기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너무 비싸게 사와 비난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니 내부에서도 26년이나 된 낡은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1조 원이나 주고 사온다는 비판과 함께
내년에 있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라보어 역시 또 하나의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집결한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지금 전선의 한반도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DMZ를 사이에 두고 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현 상황에서 휴전하고 DMZ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현재 위치에서 각각 15km 후방으로 철수한 뒤 UN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고 추후 분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라며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과 엄청난 파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보어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으며 서방에서도 이것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어의 발언은 나와는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프라보어 장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라보어는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적 입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고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처럼 여당의 간자르 후보도 야당의 프라보어 후보도 각각 자책골을 하나씩 넣었고 현재로서는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선판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정치계에 전에 없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바로 한국의 K-팝 대표주자 중 하나인 블랙핑크를 대선 후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K-팝의 위력이 인도네시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인도네시아 야당인 그린드라당은 트위터를 통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야당인 프라보어는 한국 KF21 사업은 뒷전으로 하더니 본인 대선을 위해서 블랙핑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 영상이 그린드라당 트위터에 올라오자마자 당연히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트윗은 추첨에 응모하려면 블랙핑크 굿즈를 착용한 채 야당의 대선 후보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얼굴이 그려진 광고판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그린드라와 프라보어를 태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이해질세라 다른 정당까지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당들이 이렇게 블랙핑크 콘서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팝에 열광하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기준 2억 7,200만 명의 인구 중 15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비율이 35%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 정치판에선 젊은 층의 민심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K-팝 스타 블랙핑크는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니 홍보에 활용한다면 블랙핑크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블랙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3,8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록으로 블랙핑크는 지금까지 총 20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블랙핑크의 인도네시아 콘서트에서 티켓을 못 구해 아우성이자 안표상들이 이 안표 티켓 값을 수천만 루피아까지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정당들이 저마다 블랙핑크를 활용하자 정치의 K-팝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이 집중 기사를 다룰 정도가 됐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승자가 프라보어 국방장관일지 여당의 간자르 후보일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부터 전기, 철도, 수도 이전 등의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투자와 협력이 절실한 인도네시아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